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세계 10대 해운선사 대부분이 항만도시의 본사를 두고 현장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HMM이 세계적인 항만도시인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매출 11조 기업으로 세계 8위 글로벌 선사인 HMM은 세계 2위 환적 항만인 부산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독립 사옥도 없이 여의도 빌딩 9개 층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다른 글로벌 선사들은 어떨까? 10대 선사 중 머스크, CMA CGM, 코스코 등 7곳이 모두 항만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HMM이 부산에 올 경우 항만 도시에서의 현장 경영을 통해 북극 항로 개설 등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극 항로가 만약에 열리게 되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힘듭니다. 또 본사와 현장이 떨어져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수요를 가지는 화물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 이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해운과 항만,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연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HMM의 차질 없는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HMM 육상노조는 여전히 부산 이전이 고객사 대응 등에 있어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벌써부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조용한 기후살인이라고도 불릴 만큼 위험한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 저희 취재팀이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했는데요. 피해가 집중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야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깡깡이 마을. 선박 녹슨 겉면을 벗겨내는 쉼없는 망치질에 옷은 이미 땀에 젖어 소금꽃이 하얗게 피었고 용접공에게 여름 뙤약볕을 막아주는 건 파라솔이 유일합니다. 체감 온도는 한 40도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이 조선소 같은 거는 보면은 보통 에어 조끼를 입고 일하는데 이 수리선에는 에어 조끼를 입을 수가 없어요. MBC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99명입니다. 이 중 40%에 달하는 117건이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장부터 수리조선소, 공동어시장, 환경미화 현장까지 기후위기 시대 폭염의 위험성이 지적됐는데 특히나 생존과 결부된 노동의 현장이 더더욱 취약한 겁니다. 폭염의 위험은 목숨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여름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등 같은 기간 전체 폭염 사망자 3명 중 2명은 공사장 노동자였습니다. 몸에 이제 열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치가지고 어떤 사망에. 폭염 속 작업장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시는 폭염특보 발효 시 낮 1시부터 3시까지 야외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1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권고는 따를지 말지는 그냥 사업장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권한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여름에 일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 야외에서 2시간 일한 뒤 의무적으로 20분을 쉬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가 재검토 결정을 해 폭염 휴식권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가운데 올해도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부산의 고위험 사업장은 3,800여 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힘들었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앞으로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소규모 정비 대상지들을 묶어서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등 부산형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42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면적이 3,400여 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 주변은 이렇게 신축 건물과 노후 건물이 섞여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입지의 소규모 단지는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가 앞으로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후 남은 자투리 땅이나 10,0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소규모 정비 사업 부지를 한데 묶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뒤 행정 절차를 간략히 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까지 주는 부산형 공공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이미 103개 구역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그동안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에선 17년 걸린 정비 사업이 서울은 불과 7년 만에 정비가 끝날 곳도 있습니다. 주민 요청이 있으면 정비 계획을 지자체가 대신 수립해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다만 관리 계획 수립부터 정비 계획 용역까지 지자체가 맡게 되는 만큼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과 행정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예산과 맞물려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부산시는 정부 추진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비를 적극 확보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착공이 지연된 데 대해서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가덕 신공항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20년 염원 핵심 사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85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부산 고용률은 59%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지난 2월 57.7%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으나 자영업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K 콘텐츠 축제인 2025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해운대구 백스코와 화명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백스코에서 열리는 빅앤밴드 콘서트와 함께 K-팝을 재해석한 문화예술 작가의 작품과 길거리 그림 전시, 낙동강 낙조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화명 생태공원 파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뉴스데스크 부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